하나이글스의 1차 미국 캠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이글스는 일본으로 넘어가 2차 캠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미국 캠프의 소득에 대해서 야구놀자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미국 캠프의 소득 첫 번째는 투수진의 컨디션이 그 어떤 시즌보다 좋다는 데 있겠습니다. 문동주 150을 필두로 김서현 153, 스미스 페냐 152, 한승혁, 남지민 151 등 최고 구속을 기록하면서 2023 시즌을 기록해 만들고 있네요. 장시환, 윤산흠, 한승주 등도 시즌 중 150 이상을 던질 자원으로 기록해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버페이스가 되지 않는가 걱정해주고 계시는데요. 선수들이 겨우내 웨이트를 충실히 해왔던 점과 인터뷰마다 70% 정도의 힘으로만 던진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절대 오버페이스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문동주 선수의 경우 이제 프로 2년차로 지난해 겪었던 부상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팀에서도 엄청난 관리를 해왔겠죠. 본인도 올 시즌에는 뭔가를 보여줘야겠다는 의욕이 앞설 수는 있겠지만 체계적인 운동을 통해서 몸을 만들어 부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투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구속이 빠르다고 해서 한국 야구리그의 타자들을 쉽게 공략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이런 구속을 꾸준히 보여줬던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빠른 강속구로 타자들을 윽박지르는 투구 유형의 팀이 아니었기에 이번 시즌 스미스, 페냐, 문동주, 남지민, 한승혁 등이 선발 로테이션에서 150 이상의 공을 꾸준히 뿌려준다면 다른 팀들과의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야구는 투수 노름이라는 격언이 있듯 강속구 투수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타자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제1선발로 유력한 버치 스미스의 경우 152를 기록하면서 본인의 건강함을 알렸죠. 하나이글스의 탈꼴찌와 그 이상의 성적을 거두기 위해선 용병 투수들의 활약이 절실한데요. 지난 시즌 용병 4명의 투구 이닝이 150이닝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이로 인한 불펜의 과부하로 인한 성적 저하가 발생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캠프 중에는 기아와 삼성 등 국내 팀들과의 평가전이 예정되어 있고 시범 경기도 연이어서 펼쳐지는 만큼 이 기간 동안 무리 없이 투수진들의 컨디션을 유지해서 리그 개막 후에 최상의 컨디션으로 투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미국 캠프의 소득 두 번째는 문현빈입니다. 캠프의 소득이란 건 전반적인 팀 차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겠지만 문현빈이란 아이콘의 등장은 정말 센세이셔널합니다. 문현빈은 2023년 신인으로 하나이글스 스프링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김서현과 함께 유의한 신인으로 합류했다는 의미가 있죠. 신인 지명 당시 문현빈은 내야수 최대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요. 세계 청소년대회 주장과 북일고 주장을 맡으면서 리틀 정근우, 리틀 이정훈의 향수를 느끼게 해줬습니다. 차기 하나이글스의 더가웃 리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점치시거나 기대하는 분들이 많았죠. 고교에서의 활약은 매우 뛰어났는데요. 출루는 정은원에 타격은 정은원보다 한 수 위라는 평가를 내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출루를 정은원만큼 하면서 타격이 정은원보다 위라면 역대급 선수가 탄생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신인 문현빈에게 거는 기대감과 본인이 바라는 스프링 캠프의 목표는 1군 잔류였죠. 스프링 캠프를 1차, 2차 미국과 일본으로 나누어서 치르는 만큼 문현빈의 현실적인 목표는 스프링 캠프에서 2군으로 밀리지 않고 1군에 남아있는 것이라고 밝혔죠. 현재까지 문현빈은 성공적으로 스프링 캠프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손혁 단장부터 김남형 타격 코치, 최윤석 수비 코치, 선배 정은원까지 문현빈의 재능과 그가 보여주는 퍼포먼스에 대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단순히 신인에게 립서비스하는 모양새는 아닌 것으로 여겨졌지만 역시 신인은 그래도 까봐야 맛이 아니겠습니까? 최근 펼쳐진 네덜란드와의 1차전 타석에선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센스 있는 도루 2개를 더하면서 발야구가 가능함을 과시했죠. 그리고 네덜란드와의 2차전에선 2개의 안타를 뽑아냈는데요. 모든 안타를 밀어치는 타법으로 유격수 방면 쪽으로 만들어냅니다. 타점까지 기록하면서 주루뿐만 아니라 타격에서의 재능을 마음껏 뽐낸 것이죠. 그리고 수비에서는 시프트가 살짝 걸린 상태였지만 2루 플라이를 잡은 후에 1루에 송구하면서
더블아웃을 만들어내는 센스를 과시합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플레이라고 본인은 이야기했지만 1차전에서 두 번째 도루와 2차전에서 병살 플레이를 보면서 BQ가 굉장히 높은 선수라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장부터 감독, 코치진, 선배 선수들까지 왜 문현빈을 칭찬하는지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었죠. 문현빈은 일단 유격수와 이루수 쪽에서 수비 당금질을 할 것으로 보이고, 최근 제가 올렸던 차기 주전 유격수로 가장 많은 호응을 이끌어낼 정도로 하나 이글스 팬들의 지지를 한몸에 받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유격수 쪽에서 수비는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2차 캠프까지 이어지는 경기를 통해서 유격수 문현빈이 가능한지 여부를 시험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문현빈, 정은원이 이룰 키스톤 콤비와 1번, 2번 타수는 야구 놀자 생각엔 한국 야구를 대표할 콤비가 되지 않을지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일단 문현빈 선수는 2차 캠프까지 1군에서 생존하는 목표에 대해선 걱정은 덜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현빈 선수 문돌멩이라는 별명처럼 단단한 플레이 앞으로 기대해보겠습니다. 미국 캠프의 소득 세 번째, 경쟁입니다. 이명기를 영입하면서 불거진 외야의 경쟁, 문현빈의 등장을 통한 내야의 경쟁, 이태양과 한승혁 등이 가세하면서 불거진 선발 혹은 불펜의 경쟁 등을 미국 스프링 캠프의 소득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실 프로야구라면 모든 포지션에서 경쟁이 있어야 합니다. 내 자리가 치고 올라오는 다른 선수 때문에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은 항상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게 제 지론인데요. 지나친 불안은 문제겠지만 최은성 선수를 비롯한 이름을 날린 선수들 역시 내 자리가 없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대한 이야기는 줄곧 인터뷰로 나왔기 때문에 경쟁과 자리에 대한 위기감은 팀을 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해가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경쟁과 위기의식은 팀을 위기에 빠뜨리거나 와해시키는 요소는 아닐 거예요. 사실 이건 스프링 캠프의 소득이라기보다는 손혁 단장님의 구상과 현실화를 통한 소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손혁 단장님의 무브를 간단히 생각해보면 강속구 투수 자원을 트레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영입했죠. 한승혁과 류현석을 데리고 오면서 강속구 투수 신봉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떤 활약을 할지는 미지수겠지만 한승혁 투수는 강속구를 던지면서도 제구를 어느 정도 잡아가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시범 경기, 부담 없는 경기이고 시즌이 막상 시작되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지켜봐달라고 말씀하셨던 손혁 단장 말을 믿어보고 시즌 중 발전된 한승혁 선수 혹은 류현석 선수를 확인할 수만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명기가 주축이 된 트레이드는 아니긴 하지만 외야의 경쟁이 강화되었고 내야는 문현빈이 가세하면서 차기 이루수 혹은 유격수에 대한 기대감을 고취시켰습니다. 외야의 전 선수들 그리고 내야에서 정은원이 붙박이를 맡을 가능성이 높은 이루를 제외한 유격수 쪽에선 위기의식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 경쟁이 좋은 쪽으로 작용하고 있고 미국 스프링 캠프의 소득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소득이 있었을까요? 이 점에 대해선 여러분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과 같이 토론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구놀자였습니다.